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주 출범식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청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어제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도민을 위한 특별자치도 발전을 다짐했지만 해결 과제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이라고 적힌 새 현판이 도청 정문에 붙었습니다. 11일 0시를 기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강원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특별자치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초대 특별자치도지사가 된 김진태 지사는 공직자 임용서에 첫 결재를 했습니다. 이로써 2,811명의 강원도 공무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직자가 됐습니다. 미래강원 2032 발전 전략도 결재했습니다. 미래강원 2032에는 특별자치도 목표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의 구상이 담겼습니다. 5대 산업 클러스터와 5대 관광벨트 조성,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의 추진 전략입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자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의회도 67년 만에 특별자치도의회로 바뀌면서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특별자치도의회의 새 구호는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새로운 강원을 만들고 도민이 행복한 미래를 열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대의기관으로 소통과 실천이 강조됐습니다. 도민의 노동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의회에 대한 도민의 기대이며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특별자치도의회가 됐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회가 입법을 추진했던 도의원 정수 확대와 선거구 획정 특례, 의회 자치권 보장 특례 등이 모두 빠졌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강원도 집행부와 도의회의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 정수가 한 명인데를 두 명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특별히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되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정부하고 협의를 좀 해 나가야 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발전을 이끌어야 할 자치도와 자치도의회. 단지 명칭만 바뀐 것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협력과 소통 강화는 물론 자치권을 강화하는 보다 많은 특례를 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이 큰 과제로 꼽힙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둘러싼 원주시 의회의 여야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철거한 강행 처리를 놓고 원주시와 국힘 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하며 본회의장에서 삭발까지 했고 국힘은 명분 없는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폄하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민주당 김혁성 의원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원주시정을 비판하는 5분 발언을 마치고 갑자기 삭발을 시작합니다. 원주 시민의 정당한 행동과 의견에 명분을 줍니다. 원주시 협치에 명분을 줍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 의원의 5분 발언 원고를 찍고 항의 차원에서 본회의장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명분 없는 정치쇼의 재발 방지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의 발언 중 거수기라는 표현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거수기라고 표현한 것과 시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폄하한 것은 의원 스스로 의회의 신성한 기능을 깎아내린 것과 다름없는 극장 보존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것은 극장 철거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사일정에 기습 포함된 4월 임시회부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전 공고도 제대로 된 심의도 거치지 않은 안건이 의사일정에 포함된 것에 반발해 의사일정에 보이콧했고 국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원주 시정 비판 피켓을 문제 삼으며 상임위 진행 거부로 맞섰습니다.
결국 아카데미 철거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이 제대로 된 논의 과정 없이 수적 우세를 앞세운 국힘 주도로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의장단이 예산안 심의는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합의하면서 변수가 될까 싶었지만 예산안 역시 5월 임시회에서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를 두고 극장 보존을 지지하는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원주시 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법과 절차도 지키지 않는 원주시정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아카데미 극장 철거안 통과의 위법성을 강도 높게 검증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국힘 의원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힘은 철거, 진보는 보존이라는 진영 논리에 빠진 의회가 사실상 공전하면서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특례 발굴과 시청 직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 같은 핵심 이슈는 논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2023 시즌 K리그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강원FC의 성적이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선수 보강도 없고 외국인 선수의 활약마저 미미해 18경기를 치르는 동안 승리는 고작 2승에 불과했습니다. 이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 대대적인 선수 보강이 필수적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펼쳐진 강원FC의 마지막 춘천 홈경기. 리그 5위 전북에 1대2로 패했습니다. 정규리그 33라운드 가운데 18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강원의 성적은 리그 11위, 꼴찌에서 두 번째로 2부 리그 강등권입니다. 지난 시즌 역대 최고인 6위 성적에 비해 너무나 초라합니다. 응원하는 입장에서 또 승리를 했으면 더 좋았겠고 아쉬운 마음이 크기는 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K리그 전반의 흥행 분위기에 올라타 춘천 관중수와 시즌권 판매는 구단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관중들이 지난해보다 1,300명 이상 더 찾아와 평균 관중은 4,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은 팬들에게 실망만 안겼습니다. 승리가 절실한 홈 9경기에서 승리는 단 1승, 패배는 6번이나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딘 창끝이었지만 모든 지표에서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18경기에서 11골만 터뜨리면서 팀 득점은 경기당 0.6골로 리그 꼴찌고 슈팅 수와 볼 점유율, 패스 역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을 조용히 보내다 보니 선수단 구성에 변화가 없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김대원, 양현종 중심으로 빠른 역습 전환을 추구하면서 실리적인 결과를 얻었던 그러한 스타일에 아무래도 좀 이제는 좀 익숙해져 있고 외국인 선수의 낮은 팀 공헌도도 문제입니다. 4명의 외국인 선수 가운데 2명이 이미 팀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2명의 선수조차도 활약이 미미합니다. 그나마 강원FC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젊은 선수들의 주전급 활약입니다. 21살 공격수 박상혁은 15경기에서 3골을 넣어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즉시 전력감 선수 보충이 필수입니다. 골 가뭄을 해결해줄 확실한 스트라이커와 경기를 풀어줄 플레이메이커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방 공격수와 10번 자리 그리고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예. 사무국 이전과 전용구장 문제 등 여러 내홍의 성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강원FC. 후반기 반등을 위해 2주간의 A매치 휴식기와 23일부터 시작되는 이적 시장을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FC 이승원 선수가 U20 월드컵에서 대회 최우수 선수 3위에 해당하는 브론즈볼을 수상했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의 주장을 맡은 이승원은 3골 도움 4개를 올리면서 한국 선수 역대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속초항에서 운영됐던 크루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11만 톤급 크루즈 코스타 세레나호가 어제 속초항에서 출항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속초항을 거점으로 하는 크루즈 관광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그 출항식에 다녀왔습니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특급 호텔 코스타 세레나호가 속초항에 정박해 있습니다. 롯데관광이 빌린 이탈리아 선적 11만 톤급 코스타 세레나는 14층 규모의 1,500여 객실을 갖추고 승객 3,700여 명, 승무원 1,100명 등 4,800여 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속초항에서 운영됐던 크루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대극장 같은 공연시설과 식당, 면세점, 스파, 마사지는 물론 카지노와 놀이방, 수영장까지 층별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속초항에서 출발 도착하는 모항 크루즈는 코로나 이전 2019년에 3항차 운행하고 중단된 뒤 4년 만인 올해 2항차가 운항합니다. 1항차에 탑승한 2천여 명의 내국인 승객들은 새로운 여행의 시작을 앞두고 들떠 있습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거니까 새로운 경험해보고 얼마나 첨단 크루즈를 만들었나 구경도 해보고 싶고 해서 겸사겸사. 선사 측에서는 속초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의 우수한 인프라와 주변 관광 여건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In my opinion, I've been in Sochi in the past. In my opinion, it's a very interesting destination, very well equipped, very well organized.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일본과 북한, 러시아 등 환동의 항로 운항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속초를 시작으로 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면 북한에 있는 원산, 그다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다음에 그 후에 사할린, 그다음에 일본 북해도, 아오모리, 부산, 제주를 잇는 속초시는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과 내국인 승객 중심의 모항 크루즈, 2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적극적인 포토 세일을 통해서 우리 속초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크루즈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도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크루즈 관광 수요가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출발한 코스타 세레나호는 오는 17일에 돌아와 2항차 승객을 태울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는 병원 진료가 필요한 65세 이상 재가 노인을 위해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춘천과 동해, 횡성에서 시범 실시합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는 진료, 수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과 부모님 병원 방문 시 자녀들의 동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만든 서비스입니다. 동행 매니저 과정을 이수하고 현장 실습을 거친 매니저가 집 병원 간 이동, 병원 접수, 수납, 각종 검사 등 병원 이용 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용료는 기본 1시간 5,000원에 추가 30분당 1,500원이며 교통비는 전액 자부담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진행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 ECT가 토지 수용 재결 공탁급 미납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기소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청문 등 행정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체 사업자로 대기업 포함 서너 개 기업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동해 ECT는 보도 자료를 통해 망상 1지구 사업자 지위 획득 과정에 최문순 전 지사와 송영길 전 의원 등이 배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춘천 호수 드론 라이트 쇼의 첫 공연이 오늘 저녁 8시에 펼쳐집니다. 춘천시는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임시주차장에서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를 주제로
드론 1000대를 동원해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드론 라이트쇼는 7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와 10시마다 10분 동안 진행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직후 인근 식당에 들어가 소주를 들이킨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 남성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현장 측정치 0.112%에서 사고 직후 마신 술로 인한 상승치를 최대한 유리하게 인정해 0.067%를 빼도 0.045%로 단속 기준 이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 이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 9월 원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냈지만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직후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그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강원도의회 최승순 의원이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으로 도내에 앞으로 10개 지구를 만들게 되지만 영동 지역이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 의원은 어제 열린 제32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정부와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예산 1,602억 원 가운데 영동 지역에는 9%인 146억 원만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 춘천의 의료 데이터 기반 산업과 함께 강릉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지원센터를 건립할 것을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제안했습니다. 철원군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독거노인과 건강 취약계층 500명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전화와 문자를 포함해 1:1 가정 방문을 통해 무더위 쉼터 이용과 선풍기 사용법 등 온열 질환 예방법과 응급 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교육합니다. 이와 함께 텀블러와 쿨타월, 폭염 대응 설명서 등 폭염 대비 건강 꾸러미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이 귀농인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 창업비와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연 1.5%의 저금리에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의 조건으로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65세 이하이면서 영농 경험이 없는 비농업인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서 등을 갖춰 거주 희망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춘천시가 마적산의 습곡바위를 볼 수 있는 전망대와 산책로를 조성합니다. 마적산 습곡바위는 원래 숲길과 연결되지 않아 그동안 위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시는 2억 원을 투입해 마적산 습곡바위로 향하는 118m 길이의 산책길과 전망대 2곳을 만들 예정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15일 강릉시 주문진항과 고성군 거진항에서 찾아가는 선원 이동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이동민원실은 분기에 한 차례씩 운영하는데 선원 민원 업무인 해기사 면허 발급과 갱신, 선원 수첩, 취업 규칙 신고, 근로관계 고충 상담 등이 진행됩니다. 지난 1분기에는 고충 상담 5건과 해기사 면허 교부 신청, 연근해 어선 선원 근로감독 사업장 조사 7건 등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2023년 강원영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다큐멘터리와 단편극 영화 2개 분야로 이달 말부터 9월 말까지 14회차에 걸쳐 다큐멘터리의 이해와 촬영, 편집, 단편영화 시나리오 쓰기와 영화 제작 준비 등을 교육합니다. 강의는 각종 영화제 수상자와 현직에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신청 접수는 이달 22일과 23일까지이며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최종 선발합니다. 춘천 소양도서관이 다음 달 2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마다 고전 영화를 상영합니다. 고전 영화 상영은 과거 시대상과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 상영작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이고 상록수, 열려문, 골목 안 풍경, 오인의 해병 등 9편을 상영합니다. 상영작 한 편당 24명만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화천군이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박은 직경 1에서 2cm 크기로 지난 10일 오후 화천군 상서면과 사내면 등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